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자, 오늘 제11강 제목은 수험생이 놓치기 쉬운 관사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사란 한국어에는 없는 그런 품사인데 이러한 것들은 수험생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염두를 안 해둘 수 있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관사편 정리하시면서 관사에 대한 개념, 기본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관사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관사란 명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명사의 친구란 얘기는 뭐겠습니까? 관사의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첫 번째 키포인트죠. 관사 플러스 명사다. 그래서 앞에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관사가 보였습니다.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명사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관사 뒤에 동사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관사 뒤에 형용사만 나올 수 있을까요? 역시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공식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관사와 무슨 관사?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데 이때 부정이라는 말은 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지칭할 때, 즉 일반적으로 막연한 하나를 지칭할 때의 부정관사 바로 뭐가 있습니까? 어가 있다 이거죠. 또 정관사란 뭐냐? 정해져 있는 명사를 칭할 때 유명한 정관사 바로 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나 더가 바로 관사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정관사와 부정관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떠한 종류고 어떠한 단어 앞에 어를 붙일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관사 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부정관사는 막연한 것을 하나 지칭할 때 어를 쓰게 됩니다. 어 아니고도 언이란 애가 있는데 어는 언제 쓰이죠? 그렇죠. 뒤에 나오는 명사의 발음이 모음 발음일 땐 언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유의할 거는 뭐냐? 그냥 생긴 형태가 모음의 단어가 나오면 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음 발음의 명사에서는 언이 된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그냥 apple 하지 않고 an apple, 그죠? 독수리 같은 eagle, 그냥 an eagle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hour이란 단어는 h로 시작하지만은 앞에 모음이죠. h가. 따라서 이때는 hour, 모음 발음이죠. 앞에 a hour이 아니라 an hour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시험장 가시면 그냥 a hour 하고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university라는 단어, 대학교라는 단어인데 U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발음상으로는 JU로 시작해서 university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따라서 이거는 an university가 아니라 a university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의 유럽이라는 단어도 모음 발음인 것 같지만은 유럽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몇 가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관사는 어디에 붙을까요? 어떤 명사 다 앞에 이 부정관사 어가 붙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은 반드시 가산 명사의 단수형하고만 결합을 하겠죠. 자, 어가 나왔는데 뒤에 불가산이 나오면 틀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information, on information 역시 둘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죠? coffee 역시 안 되죠. coffee는 불가산,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 명사의 단수형과 어나 어는 결합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둘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키포인트로 여러분들 잡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어라는 애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좀 더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문맥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나 어는 보통 한 개 혹은 하나의 수를 얘기할 때 쓴다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더 잘 아실 건데요. 그 밖에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뭐마다 per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에서는 어가 어떤 의미냐면 I visit my parents once a month다. 그러면 나는 내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는 per, 한 달마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마다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정해지지 않은 어떤 아무나 한 명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a certain의 의미죠. 예를 들면 문장 보시면 A girl
asked me about Sam. 자, 어떤 여자애가, 한 명의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어떤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같다는 same의 의미가 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we are of an age 하면 우리는 무슨 나이라는 거죠? 같은 나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on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유념할 것 네 가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의 다양한 의미들 살펴보시고요. 정리되시겠어요? 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어에는 같은의 의미, 마지막 공부했던 같은의 의미도 있고 또요. 어떤 불특정한 어떤의 의미도 있고 또요. 그렇죠. 마다의 의미가 있다.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정관사 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해서 구체적이다. 보통 해석은 그로 해석이 되죠. 더가 있습니다. 이 정관사는 어떠한 명사와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정관사는 뒤에 가산이든 불가산이든 상관없이 모든 명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사는 뒤에 어떠한 명사가 다 와도 상관이 없고요. 가산의 복수든지 단수든지도 역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더는 주로 어떠한 단어들과 결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의미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더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명사, 앞에 그거라는 것, 나왔던 불특정 명사를 한 번 더 지정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I have a book. 나에게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그 책을 얘기할 때는 앞에 더가 붙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의 개념이고 또 우리 서로가 알고 있는 대상,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을 지칭할 때 예를 들어 지금 하나의 교실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쪽에 문이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please open the door 해주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은 문을 여는데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문, 그죠?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는 대상일 때는 더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일 때, 그죠? 예를 들어 sun이라는 단어, 태양은 이 세상에 딱 하나니까 sun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the sun, the moon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하나밖에 없는 유일물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로 강 이름이나 또 공공기관 앞에 the museum, 그죠? the city hall 이런 식으로 또 the Han River 이런 식으로 강 이름 앞에도 자주 붙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더의 다양한 용례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는 대부분의 다 명사들과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정관사, 부정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뭐냐, 관용적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여기에는 꼭 더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꼭 관사가 있어야 돼. 이런 표현들은 오늘 이 시간 꼭 알아두시고 암기해 두시고 시험장 가시면 관사가 있어야 될 곳에 누락된다든지 또 없어야 될 자리에 관사가 포함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량 표현의 형용사들 some이나 man이나 and이나 뭐 이런 것들 또 much 같은 애들은 형용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대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말이요. Some of the students, 그죠? 학생 중에 몇몇은 뭐 live in Seoul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서울에 산다는 문장인데 이때 some이 무슨 역할이냐? 여러분들이 제가요 문장에서 전치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가로를 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some 다음에 of the students가 가로를 못 끼고 lives가 문장의 live가 동사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some이 주어란 얘기는 some은 무슨 역할도 된다? 형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 역할, 즉 여기서는 몇몇의 학생을 받는 대명사의 역할로 보는 것이죠. 이처럼 some이 대명사로 쓰였을 땐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형태가 some 뒤에는 항상 of 한정사 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공식처럼 기억해두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어떻게? Some of the students 이렇게 하나 외워두세요. 그럼 어떻게 돼? some이 나오고 of가 나오고 더라는 관사가 나와야 되고요. 뒤에 students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생 중에 몇몇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즉 더가 빠진다든지 of가 빠져버리면 틀리게 된다.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반드시 더가 들어가니
명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하자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드리면 one of the 명사 하면 명사 중에 한 명이 되고 some of the 명사 하면 명사 중 몇몇이 되고요. many of the 명사 하면 명사 중 많은 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예문에 보시면 Many of the students are happy. 아주 뭐 간단한 문장이죠.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행복하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many 다음에 of 다음에 한정사 더가 들어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 one of the teachers lived in Europe. 자,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어디에 산다? 유럽에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에는 항상 이러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또 관용적으로 더가 꼭 들어가는 것은 최상급의 앞에는 항상 더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묻자면은 관용적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니까 우리도 습득은 못하더라도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최상급 앞에는 무조건 더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최상급의 most, 가장 어떠어떠한, 그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면 그냥 most beautiful 하는 것이 아니라 the most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the best도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면 the best method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e most efficient method 하면 뭐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죠. 더가 들어갔다는 점. 두 가지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지금 더가 들어가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뭐였냐면 수량 형용사가 대명사로 쓰였을 때 뒤의 형태는 그렇죠. some이나 one이나 any나 much가 나오고 of the 명사의 형태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방금 배웠던 그렇죠. 바로 지금 배웠던 최상급 앞에는 더가 들어간다.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또 더의 관용적인 용법 세 번째인데요. 특정 시간대 앞에는 꼭 더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가 영어로 뭐예요? 아침에 morning을 넣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외웠어요? in the morning 이랬죠? I get up in the morning. 자, 그러면 이때 in the morning에 왜 꼭 더가 들어갔습니까? in the morning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토를 달게 되면은 관용적인 그네들의 용법이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거죠.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더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들은 입으로써 붙여두시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in the morning은 너무나 쉽지만은 미래까지라고 얘기할 땐 by the future 또 더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한 번씩 해보세요. in the morning, by the future 또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에란 표현이에요. 시작. during the day. 그렇죠. 외워보시고 2번 3월 말에 할 때는 the end of March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역시 the라는 정관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을 유념해 두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특정 위치나 시간에 붙는 그런 관사로서 암기를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반대로 관사가 절대로 쓰지 않는 경우에 여기는 관사를 쓰면 여러분 틀렸다고 잡아내셔야 되는 그런 유형들인데 예를 들면 학문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은 어려워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수학은 mathematic이죠. 그냥 mathematics is difficult 이렇게 가셔야지 a mathematic 혹은 the mathematic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무관사로 학문명 앞은 무관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을 얘기할 때는 무관사로 쓰게 된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간다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by가 있습니다. 이때 버스 타고 할 때 by bus를 하셔야죠. by the bus, by a bus 하면 틀리게 돼요. 시험장 가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by가 나오고 어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서 수단을 나타내는 말 앞에 관사를 종종 넣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입으로 붙여두시고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제가 교통수단 뒤에 바로 붙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차 뭐예요? by train, 택시 by taxi, 지하철 by subway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통신수단 예를 들어서 전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by a telephone이 아니라 by telephone. 팩스를 이용해 주세요. by fax. 이메일을 이용해 주세요. by email.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만 맞는 문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 관사, 무관사 없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비교급 앞에서도 절대 관사가 안 되죠. 아까 누가만 그죠? 최상급만 더가 붙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사
관사편, 동명사편에서 정리를 했지만은 이 동명사 앞에도 절대 뭘 못 쓴다? 관사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네 가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방금 배웠던 거 무관사 형태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학문명 앞에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수단, 교통수단이라든지 통신수단 앞에는 무관사.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비교급 앞에 안 되고 마지막은 동명사 앞에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다양한 표현들 the economics 안 되고 the statistics, 통계학 앞에도 더가 붙을 수 없고 by plane, by bus, by telephone, by expres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또 비교급 the more important 안 된다. the most importan은 되지만 비교급 앞에는 더가 붙을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되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관용적으로 붙는 관사, 그리고 또 무관사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하냐면, 가산명사는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수명사하고 붙게 되고, 둘 이상일 때는 가산명사, 둘 이상의 가산명사 앞에는 어가 붙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student.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복수랑 어는 함께 쓸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불가산 명사일 때는 어떠한 단어, 뒤에 어떤 명사가 와도 상관이 없다. 즉, 단수하고도 괜찮고 복수하고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관사의 관용표현, 또 관용표현이 또 남았는데 이번은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관사의 관용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단어는 셀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력. 수고라는 effort는 왠지 노력은 한 노력, 두 노력 셀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 앞에 어를 누락시켜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관용 표현들은 반드시 쓰지 마시고요. 입으로 따라 읽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보통 하나의 단어를 암기할 때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한두 번 갖고는 택도 없다고 해요. 50번 정도의 반복을 하셔야만 그 단어, 그 어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저랑은 한 번밖에 못 읽잖아요. 나머지 49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드시 암기하시고 암기하는 방법은 굳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동하시면서 필기,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필기해 두셨다가 노트 같은 데 정리했다가 그것들 조그맣게 정리해서 이동하시면서 항상 외우시고 입으로 따라 읽어보시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항상 입으로 함께 읽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관용 표현 입으로 외울 것들 같이 한번 들어가는데 제가 한국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한번 외우시는 겁니다. 자, 갑자기라는 표현이죠. all of a sudden. 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여러분들 치시면 돼. 아니면 어를 크게 읽으시면서 갑니다. 갑자기 all of a sudden. 무엇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f. 자, 무엇이 대체적으로 as a whole. 어가 없으면 안 된다. 끝나다 come to an end. 끝나다 관사가 있어야 된다. 무엇의 상징으로 as a symbol of. 그리고 합의점에 다다르다 reach an agreement. on이 있어야 되고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 잘 나오죠. in an effort to. 이런 식으로 입에 붙이고 외워주세요. 지금 배운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어나 on. 부정관사가 붙는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가 붙는 관용 표현들 같이 갑니다. 무엇의 시작에 in the beginning of. 먼 곳에 in the distant. 더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무엇과는 반대로 on the contrary.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네, 더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관사입니다. 관사가 없는 경우에요. take advantage of 하면 무엇을 이용하다인데 take on advantage 할 것 같지만은 무관사로 쓰입니다. 다 같이 무엇을 이용하다 take advantage of. 그리고 상세하게 in detail. inner detail 하면 안 돼요. in detail. 그리고 잘못돼요. in error. 그죠? 무관사. 사업상 on business. 또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take time to do.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죠. 다음에 통지가 있을 때까지도 잘 나옵니다. until further notice.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무관사다.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암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사편. 오늘 좀 외울 게 많죠? 암기할 것들 쭉 메모 되셨습니까? 메모 안 되신 분들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외워두시고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5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Savings banks across the nation have begun to improve from the recent economic slump.
밑줄 친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은 Savings Bank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이란 뜻으로 Savings Bank는 알아두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산명사로 토익의 출제가 잘 되죠. 가산명사라는 것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정사를 동반해야 된다. 관사가 붙어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관사 앞에 뭐 덜을 붙이든지 아니면 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saving에 s가 붙어야만 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s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밑줄은 틀렸다고 답이 금방 나오고요. 두 번째 밑줄 across는 전치사로서 무엇을 가로질러 어디를 통틀어서 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across부터 nation까지가 수식어구로 가로가 묶이고 동사는 have begun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복수니까 앞에 savings bank가 banks에 s를 붙여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복수로서 수일치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have 동사 뒤에는 begun이라는 PP 형태밖에 못 나온다는 거. have 뒤에는 PP다. 공식처럼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세 번째 C번도 잘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밑줄은 economic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경제의라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인 slump를 꾸며주죠. 경제의 침체다라고 보시면 이때 문장에서는 하나의 수식어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해석해 드릴게요. 국내의 저축은행들은 최근의 경제 슬럼프로부터 improve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죠. 향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The Asian Modem Company has decided to make better its advertising budget in effort to broaden consumer awareness of its products. 자, 문장에 보시면 첫 번째 밑줄은 to make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동사 decide는 목적어 자리에 항상 to 부정사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want, hope to, decide to, wish to 같은 것들을 외워두자고 얘기했는데요. 이때에는 목적어로 to make 온 거죠. 만들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밑줄은 요걸 갖다가 입으로 외운 사람들은 맨날 집에서 in an effort to, in an effort to 이동하면서 외우신 분들은 이거 읽으시면서 in effort to 틀렸어요. on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금방 나올 수 있죠. 1초 안에 답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세 번째 awareness는 앞에 있는 consumer하고 만나서 복합 명사입니다. 하나 알아두세요. 고객인식이라는 consumer awareness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맨 마지막 products는 그 앞에 소유격이 나왔어요. 소유격 뒤에 명사로서 자사 제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 해석해 드리면 이렇게 되죠. 아시안 모뎀 회사는 광고의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고객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자사 제품의 고객 인식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Please hand in all the required informations to one of our representative with a copy of a contract. 자, 문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 밑줄은 hand in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동사구로 수어로 꼭 기억해 두세요. hand in은 제출하다입니다. 한 단어로 바꾸면 동의어 submit이죠. submit, S-U-B-M-I-T, submit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지금 문장에 please로 시작하면은 명령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명령문은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항상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된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hand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제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뒤에 밑줄은 informations. 이건 안 된다. 왜요? 우리가 명사편에서 불가산 명사 앞에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뭐로 가야 돼요? 관사. 중에서도 무슨 관사? 정관사 덜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내주세요. 무엇을? 모든 요청된 정보들을 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정보들을 하고 싶어도 S를 떼셔야 되기 때문에 B번이 정답이고요. 누구에게? 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to one, 한 명에게. 뒤에는 of our representative. 제가 아까 one이라는 애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뒤에는 of 한정사 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one of our 한정사죠. representatives 하면 역시 명사니까 우리 담당자 중에 한 명에게 내주세요라고 하는 구문이 보이니까 one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 a copy가 나왔는데 copy도 역시 셀 수 있죠. 책이라는 뜻, 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사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한 책을, 한 권을 내주세요라는 얘기로서 copy 앞에 어를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요청된 자료들을 우리 담당자 직원 중 한 명에게 내주세요. 무엇과 함께? 계약서
한 부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For a more detailed information of inexpensive vacation packages, please contact our branch offices. 자, 문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이것을 간과할 수 있는데 어가 나오면 뒤에 관사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more detailed 전부 수식어구가 들어갔죠? 뒤에 누구야?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관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서 좋았는데요. 앞에는 어가 들어갈 수가 없죠.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다. 따라서 무관사로 가셔야 되죠. 여기 더를 넣을까 했는데 더도 more이라는 비교급 앞에는 못 쓰니까 절대로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은 vacation packages라고 해서 이 휴가, 패키지 휴가 여행을 갖다가 복합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셀 수 있어요.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s가 붙었고요. 그 다음 contact이라는 단어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는데 그 앞에 please가 보이면 아까 무슨 문? 명령문이라고 얘기했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락을 취하세요. 누구하고? 우리의 지사, branch office도 복합 명사로 알아두세요. 지사다.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요.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A번을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Representative from both groups agreed to a compromise in order to prevent further delays in the proceedings. 자, 이 문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 밑줄 representatives는 가산명사입니다. 따라서 관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것이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from both groups 양쪽 집단으로부터 온 담당자입니다. 이미 복수에서 왔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겠네요. 따라서 representative 뒤에다가 s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밑줄은 agree 문장의 동사죠. 무엇에 동의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to a compromise 협상에 동의했다라고 해서 agree는 문장의 동사 역할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밑줄은 토익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인데요. in order to 무엇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처럼 해석하시고 시험에는 이것이 in orderly to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in order to는 잘 들어갔죠. 뭘 하기 위한 노력으로 방지하는 노력이에요. 뭘 방지하냐면 further delays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는 지연에 대한 그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further는 delay를 꾸며주는 형용사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문장 속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만 한정사 없이 쓰였기 때문에 s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꼼꼼하게 다 봐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나머지 문제 푸시면서 관사편 총정리하셔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